안녕하세요. 투셰프가 들려드리는 맛있는 한식 이야기 올리비아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몇 가지 대표 한식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 해봐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요리를 두세 번 정도 직접 조리해 봐야지만 나만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요리는 실전이죠. 특히 한식은 직접 조리하고 맛을 보기 전까지는 한식의 고유한 깊고 담백한 맛을 상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깊고 오묘한 맛, 바로 한식이죠. 자, 그러면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맛있는 한식 만들어 보실까요? 네,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Guess what's missing? Two chefs go head to head. Olivia Lee, Professor Baeksuk Culture University. Lee Joo-hyung, Head Chef of Korean Food, Ritz-Carlton Hotel. Today's winner is... Two-star chefs engage in a battle of pride. With all these mixed seasonings, who will have a better sense of taste? And the winner is... 완성! Next in line, Chef Olivia. She'll also mix 5 of the 6 ingredients available for the seasoning. 완성! What did she leave out? 자,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죠. 네. 텍스처 좋죠? 걸쭉하네요. 인기가 아주 단맛이 나를 이끌리게 하는데 그래요? 전 단맛 못 느낄 텐데. 은근한 맛, 그 꿀이 나는 것 같아요. 꿀맛. 좀 더 강한 맛. 설탕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래요? 간장 안 넣었죠. 한 번에 알아야죠, 셰프라면. 제가 맛봐볼게요. 네. 간장 맛 확 나고요. 그죠? 당연히 보나마나 고추장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단맛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설탕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왠지 꿀을 약간 넣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소금을 안 넣고 간장을 넣지 않았나 싶은데. 땡! 꿀을 안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맛이 나? 미각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혀가 약간 둔해졌나? 오늘의 메인 셰프는 저 이종입니다. 정말. Today's tasting winner, Lee Joo-hyung.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전 너무 좋아요. 여기 소고기가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 우둔살은 이렇게 색이 붉은스름하고 지방이 적은 부위로 비빔밥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네. 우둔살은요, 장조림이나 또는 육회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해외에서 구입하실 때에는 0.5cm로 잘라달라고 말씀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죠? 네. 벌써 도라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더덕향도 나는데요. 더덕도 너무 좋아요. 여기 도라지가 있잖아요. 네. 한국 전통 음식들을 보시면 모두 건강식인데요. 이 도라지를 보시면 국산 도라지는 대가 굵고 이 잔뿌리가 많은 것이 한국 도라지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위한 준비가 끝났는데요. 저희는 한국 전통 비빔밥의 레시피를 공개하러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아, 저 시키려고요, 또? 그래서 냉장고 좀 갔다 오시죠. 아,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쇠고기가 여기 있네. 쇠고기는 제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핏물을 제거를 해놨습니다. 고기는 가로 0.1cm, 세로 3cm 두께로 얇게 썰어 주십니다. 이제 고기는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간장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그리고 참기름 2분의 1 큰술 넣으셔서 이렇게 저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 고기를 버무리고 식감을 다른 재료와 맞추기 위해서 냉장고에 10분 정도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냉장고에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채소 갖고 오라고 할 거니까 머리 좋은 올리는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표고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밑둥을 이렇게 따고 이 표고가 두껍기 때문에 얇게 포를 뜹니다. 포를 뜬 다음에 얇게 채를 썹니다. 표고 양념장은 이렇게 간장 2분의 1 작은술, 설탕 2분의 1 작은술, 참기름 2분의 1 작은술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준비한 버섯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양념을 하는 이유는 이 표고버섯의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양념을 함으로써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재워두기도 하고요. 바로 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표고버섯 대신에 느타리 버섯 같은 다른 종류의 버섯도 넣어도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불린 고사리를 준비해 놨는데요. 마른 고사리는 중불에 1시간 정도 끓여서 불린 다음에요. 찬물에 30분 동안 담가서 쓴기를 빼줘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3cm로 썰어주는데요. 고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라지 밑손질을 할 건데요. 이 셰프.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잘라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찢어놨는데요. 이걸 썰어주세요. 네. 찢은 도사리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자, 이제 제가 콩나물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나물은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데치실 건데요. 일단 다시 한번 볶아낼 거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 콩나물은 처음부터 뚜껑을 열든지 닫든지 하셔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가 당근을 썰어 볼 텐데요. 먼저 당근은 가로 0.2cm, 세로 3cm 길이로 썰어 줄 겁니다. 자, 애호박은요. 길이 3cm 그리고 두께는 0.2cm로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돌려깎기한 애호박은 두께 0.2cm로 채를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채를 썰어 놓은 애호박은 소금에 절여 놓을 건데요. 자, 소금을 한 2분의 1 작은술을 넣고 조물조물 해서 수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절여 놓았고요. 그리고 미리 절여 놓은 애호박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황지단부터 제가 썰어 보겠습니다. 이 황지단은 가로 0.2cm, 세로 3cm로 썰 건데요. 또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키친타올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지단을 붙이셔야 예쁘게 지단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식용유를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고 고기를 볶아 보겠습니다. 고기를 센 불에 재빨리 볶아놔야 되는데요. 이 소고기는 고기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만
재빨리 볶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볶아진 것 같고요. 담아주겠습니다. 양념한 고기를 볶았기 때문에 바로 양념한 표고버섯을 센 불에 재빨리 볶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먼저 데쳤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시지 않아도 되고요. 담아보겠습니다. 고사리를 볶아볼 텐데요. 먼저 기름을 두르시고 준비된 고사리를 넣습니다. 이 고사리는 재빨리 볶아야 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빨리 볶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셰프가 도라지를 볶아주세요. 네, 도라지는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야 되는데요. 자,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아까 찢어놓은 도라지를 넣어서 재빨리 볶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놓은 도라지를 한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번엔 콩나물을 볶으셔야죠. 네, 제가 이제 콩나물도 볶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놓은 콩나물도 한쪽에다가 놓겠죠. 네, 데쳤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놔도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당근을 또 볶아볼게요. 당근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은 체내 흡수에 더욱 좋겠죠. 토마토에도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기름과 함께 먹으면은 훨씬 더 좋아요. 애호박도 센 불에 재빨리 볶아내면 되는데요. 다시마 티각을 튀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180도의 온대에서 튀기기 적당한 온도입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이렇게 올려서 올라오면 바로 튀겨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튀기면 바로 펴지면 바로 걷어내면 되는데요. 네, 색 괜찮죠? 한국에서는 비빔밥에 고추장을 함께 올려내기도 하는데요. 기호에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따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고추장 만드는 비법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빔밥을 돌리실 때는 우리나라 전통의 색인 오방색에 따라 돌리시면 되는데요. 이 오방색이란 우리나라의 5가지 방향, 동서남북, 중앙 방향이 있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의 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방색의 빨강 먼저, 짙은 색, 밝은 색 이런 순서로 담아내시면 되고요. 아까 다시마 티각이 준비되어 있던데요. 네. 가운데 올려주세요. 네. 소복하게. 네. 네.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이 오면 좋죠. 다음에는 이 깨를 살짝 위에 얹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참기름 2분의 1 작은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비빔밥 식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또 다른 요리, 이 셰프 결정했습니까? 네, 비빔밥에는 부재료, 주재료 할 것 없이 다양한 식재료들이 사용되는데요. 이 비빔밥에 들어간 식재료들을 활용한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로 나물 반찬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나물 반찬 중에 첫 번째, 고사리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네. 고사리 준비되었나요? 네, 또 언제 이렇게 썰어 놓으셨나요? 제 손질까지 다 해놨습니다. 아, 제가 썰라 그랬는데. 6cm. 네, 다음에는 먼저 이제 고사리를 무칠 양념장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간장 한 큰술, 다진 파 1작은술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2작은술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섞어 주고요. 준비된 고사리를 묻혀 주면 됩니다. 묻힌 고사리를 달군 팬에 넣어서 볶을 건데요. 양지 육수를 2분의 1컵 넣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때 양념해서 오래 볶아내는 것이 아니라 30초 정도 익히다가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으면 그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쇠고기 육수를 넣어주면 이 고사리가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또 고소한 맛이 나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약불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둘러주시고, 그다음에 참깨 2분의 1 큰술 둘러내 주시고요. 살짝 볶아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리, 도라지 요리를 준비해 주실래요? 네. 자,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그리고 다진 파 한 작은술, 그리고 소금 2분의 1 작은술이 들어가는데요. 네. 자, 그리고 참기름 한 작은술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물기를 꽉 짜낸 도라지를 이렇게 넣어서 저는 한국인의 손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이렇게 맛있게 무쳐서, 불은 제가 켜놓을게요. 자, 이제 제가 도라지를 볶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셰프님께서 육수 3분의 1컵을 넣어주시겠어요? 네, 3분의 1컵.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다 볶아진 도라지에 깨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깨소금을 살짝, 약간 좀 듬뿍 넣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자, 깨소금을 넣으면 더 고소한 맛이 나서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에서 깨소금은 고명 역할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이제 애호박나물 만들어 볼까요? 네. 들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아, 굉장히 애호박이랑 들기름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오늘 저희는 들기름을 넣고 애호박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애호박에 들기름을 넣는 이유는, 또 들기름을 넣으면 나물이 고소해지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따가 새우젓을 넣을 건데요. 이 들기름이 새우젓에
비린내를 없애는 작용도 합니다. 이제 새우젓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새우젓 한 작은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넣겠는데요. 네. 넣어주시겠어요? 자, 다진 마늘 한 작은술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파도 한 작은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금 간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새우젓과 이게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소금 간을 조금만 해주시면 되고요. 넓은 접시 준비되었나요? 네,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물들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예쁘게 담아보도록 할까요? 고사리 볶음, 도라지 볶음, 새우젓 애호박 볶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보기도 좋고 맛의 궁합도 좋은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비빔밥 식재료로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식재료를 여러 가지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빔밥은 팔방미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기 대신에 버섯을 올려서 대접하기도 하는데요. 채식주의자인 친구들이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번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에서도 이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 비빔밥을 맛을 보시고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비행기 기내식에서도 비빔밥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네, 세계 미식가들과 그리고 트렌드 리더들은 이미 한식을 즐겨 찾고 있다고 하죠. 맛있고 건강한 전통 한식을 소개해드리는 투셰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캔 쿡! 여러분, 약고추장의 탄생 비하를 아십니까? 임금인상에 올려졌다는 이 약고추장은 궁중 음식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셰프가 약고추장 만드는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2분의 1 작은술 정도 둘러주시고요. 다진 소고기를 50g 정도 넣어서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작해질 때까지 2, 3분 정도 저어줍니다. 우리나라 비빔밥은 건강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즉은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들이 올라가죠. 그 나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섬유질이 많아서 대장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빔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숟가락으로 비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밥 안에 들어있는 나물과 고추장과 밥의 조화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젓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잘 비벼서 잘 어우러지게 해서 먹는 것이 바로 우리 비빔밥을 잘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빔밥은 섞음의 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비빔밥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강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